와, 여러분, 미국 가보셨거나 아니면 미드 좀 보셨다 하면 이 노란색 간판 달러 제너럴 이거 한 번쯤은 무조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뭐 동네마다 있는 흔한 할인점 1,000원 샵 이 정도로 생각하셨죠? 사실 저도 딱 그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요. 지금 미국에서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친근한 동네 가게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심각한 위반자라니요? 무슨 범죄 조직도 아니고 미국 전역에 매장이 거의 2만 개나 있다는 이 거대한 기업한테 정부가 이런 딱지를 붙였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 노란 간판 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저 헤드라인, 저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달러 제너럴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하고 실제 내부 사정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요, 딱 세 가지만 짚어볼 겁니다. 첫째,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이 회사 재무제표부터 열어서 돈은 제대로 벌고 있는지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둘째, 대체 어떻게 이 회사가 미국 유통시장의 거인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성공의 비밀을 파헤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숨어서 이 거대한 제국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치명적인 균열, 그 정체를 밝혀낼 겁니다. 이 세 단계만 따라오시면 달러 제네럴의 진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기업 분석의 시작은 숫자죠. 아니 그래서 결론부터 좀 알려주세요. 달러 제너럴. 돈은 잘 벌고 있는 거예요? 이익도 못 내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돈은 기가 막히게 잘 버는데 다른 문제가 터진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덩치, 매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매출 한번 보세요. 2023년 기준으로요. 연간 매출이 378억 달러입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 대략 5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웬만한 우리나라 대기업들보다 훨씬 큽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덩치는 굉장하죠. 50조요? 와, 동네 할인점이라고 무시할 레벨이 전혀 아니네요. 매출이 저렇게 나온다는 건 그냥 미국 사람들이 달러 제너럴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사들인다는 증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냥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도 아주 확실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익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2023년 한 해에만 영업이익이 33억 달러, 세금 다 떼고 순이익이 2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매년 3조 원이 넘는 현금을 말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숫자만 보면 이 회사는 완벽한 돈 버는 기계처럼 보입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여기서 딱 막히는데요. 아니 지금 보여주신 자료만 보면 매출 50조 원에 순이익 3조 원을 내는 초우량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 거죠? 시장은 바보가 아닐 텐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악재가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의 주가가 왜 이 모양입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분석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시장은 이 화려한 실적 뒤에 숨어 있는 균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균열의 정체를 알려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즉 사업 모델 자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달러 제너럴은요. 워렌 버핏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가 아주 명확한 기업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단단한 성벽에 어떤 균열이 가고 있는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러 제너럴의 핵심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 시골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마트가 절대 안 들어가는 돈 안 될 것 같은 시골 마을만 집중적으로 파고든 거죠. 그 동네 주민들한테 달러 제너럴은요, 생필품 사려고 차로 몇십 분씩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의 유일한 가게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바로 달러 제너럴 성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던 틈새 시장을 그냥 완벽하게 장악해버렸다는 거군요. 완전 블루오션 전략의 교과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정말 무서울 정도의 물량 공세로 밀어붙였어요. 2025년 초 기준으로 미국과 멕시코에 깔아놓은 매장 수가 거의 2만 개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미국 전역을 이 노란색으로 그냥 덮어버린 수준이죠. 이 압도적인 매장 수가 바로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두 번째 해자입니다. 매장 수가 2만 개.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이렇게 철옹성 같은 기업에 대체 무슨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까? 바로 그 규모가 양날의 검이 된 겁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골마 터지기 시작한 거죠. 우선 맨 처음에 봤던 작업장 안전 문제. 매장 관리가 엉망이 되면서 노동부로부터 심각한 위반자라는 낙인까지 찍혔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열대 가격이랑 계산대 가격을 다르게 받는 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다가 걸려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고요. 당연히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골목상권 파괴한다고 일부 지역에서는 입점 반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죠. 결정적으로 최근에 무려 12,000개 매장에서 셀프 계산대를 없애버렸는데 이건 도난 같은 문제를 더 이상 회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상 백기투항이라 다름없습니다. 박사님, 아까부터 경제적 해자라는 말씀을 계속 쓰시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건요. 옛날에 성을 둘러싼 항이나 연못이 적의 침입을 막아줬던 것처럼 한 기업이 경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이익과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말합니다. 달러제너럴한테는 시골 지역 독점과 압도적인 매장 수가 바로 그 해자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 해자를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 문제, 가격 문제, 지역사회 갈등 같은 내부 운영 실패가 이 단단했던 성벽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형국인 거죠. 와,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돈은 잘 벌지만 그 돈을 버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게 이제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날아오를까요?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까요? 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달러제너럴이 맞이할 수 있는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한 조건, 즉 트리거가 뭔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불케이스입니다. 회사가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모든 건 리더십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3년에 구원투수로 다시 돌아온 토드 바소스 CEO가 이 엉망진창인 매장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데 성공해야 합니다. 그 개혁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노동부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겠죠. 심각한 위반자라는 오명을 벗어야만 실추된 평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작정 매장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낸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2만 개나 되는 매장을 일시에 통제하고 문화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진정성 있는 변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군요. 맞습니다. 이제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베어 케이스, 추락의 나선에 빠져드는 경우입니다. 이 추락의 나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벌금을 맞다 보면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지겠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더해서 가격을 속이거나 진열대가 텅텅 비는 일이 계속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되찾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분노한 지역사회가 법과 규제를 등원해서 신규 매장 출점 자체를 막아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겁니다. 헐, 이건 그냥 회사가 망가지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가 무너지는 시나리오네요. 싸다는 장점 하나만 보고 갔는데 그 매장이 위험하고 가격을 속이고 심지어 물건도 없다면 소비자들이 갈 이유가 전혀 없어지니까요. 바로 그 점이 베어 케이스의 핵심입니다. 달러제너럴의 저가 모델은 사실 박리담회와 철저한 비용 통제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터지고 있는 운영 리스크는 이 두 기둥을 모두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영 실패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데이터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극적인 반전도, 급격한 추락도 아닌 느린 소모전의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이런 그림일 겁니다. CEO가 바뀌었으니까 안전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2만 개 매장을 완벽하게 통제하진 못해서 위반 사례와 벌금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시골 지역에서의 독점적인 지위 덕분에 실적이 급격히 무너지진 않겠지만 투자자들을 흥분시킬 만한 폭발적인 성장도 보여주지 못할 거고요. 결국 지금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환영받고 다른 지역에서는 비판받으면서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딱 현상 유지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결론적으로 달러 제너럴의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는요, 지금처럼 효율성과 평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일 겁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방어하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 크게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한 번에 무너지지도 않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돈은 버는데 내부적으로 고마있는 문제를 안고 지지부진하게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참 투자자 입장에선 애매한 상황이네요. 오늘 분석을 쭉 듣고 나니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달러 제너럴 주가는 단순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 기업의 암울한 미래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것일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